안녕하세요. 맑고 싱그러운 세상 헌법소대 곽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 검찰 구형을 앞두고서 김세훈 재판부에서 우리 최순실 씨 판결문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님 재판의 증거로 채택한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애국 지사님들께 꼭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판결한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 이 김세윤 재판장, 이 아메바 판결도 아메바도 아니고 자기가 판결하고 자기가 증거로 삼으면 세상에 못할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순실 씨 이 재판도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죠. 뭐 아시는 분들은 최순실 씨의 범죄 사실이 극히 부분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우리 태국기 애국지사님들, 우리 태국기 부대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은 주적에 대한 이 반란의 주체 세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병신년 이 법조 반란, 이 병신년 탄핵 반란 사건은 이것은 정치 변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법조인들의 반란입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보아 오셨으니까 제 얘기가 과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법조 사조직에 대해서 이 법조 사조직의 반란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저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법조 사조직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들이 하는 지금 행태를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헌법을 파괴하고 시작을 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형법을 들이대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보면 우리 주님 말씀에 너희가 낙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삼키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죄들은 다 모른 척하고 아주 작은 어떤 과실들, 또 이런 작은 것을 들이대고서 이런 법적인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헌법 파괴한 사실들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84조는 이 반란의 근간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연좌제에 대한 연좌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도 분명히 우리 헌법 13조 3항에서 우리 헌법 13조 3항을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13조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또 모든 국민은 소법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 세 번째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연좌제 금지 헌법 조문입니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죽으라는 그런 재판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주 4회 10시간씩 하는 재판은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 재판을 한 이 김세윤 재판장이 이 재판장은 판사로서의 너무 많은 잘못을 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에 이 최순실 씨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 병합을 시켰습니다. 물론 우리 변호사들께서 동의를 하시긴 했겠지만 이 무자비한 이 반란 세력의 그 재판에 어떻게 또 부동의를 할 수 있을 수 있겠었습니까?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를 해줬는데, 더 웃기는 거는 이 김세윤 재판장은 자기가 강제 병합을 시키고 거기 더해서 이제 나중에는 주 4회 10시간씩 재판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구속을 연장을 시킵니다. 이것 또한 이 나라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도 유례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10시간 그러니까 주 4회 형사재판을 주 4회 10시간씩 재판한 경우는 전 세계 유례가 없고, 거기 더해서 이렇게 구속을 연장하는, 두 번째 구속 연장을 하는 이런 그 유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더하여서 우리 이 김세윤 재판부의 그 행로를 보면 헌법 84조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연좌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께 반란 탄압적 재판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김세윤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 그를 평가하겠지만 그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벌을 받아야지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냥 무작정한 제가 비난이 아니라 자기가 강제로 병합시키고 최순실 씨 재판을 강제로 병합을 시키고 또 구속 연장까지 하여서 이번엔 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 재판을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서 최순실 씨 재판을 먼저 선고를 하고 그 후에 자기가 선고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법조인들이라고 하지만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 2018년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법조인들의 반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조인들이 이 반란의 사령탑입니다. 주 핵심 세력이고 탱크 부대라는 거죠. 모든 시나리오와 작전과 전략을 짜고 하수인 같은 언론과 수십 년 동안 주고받고 하는 관계였죠.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키우던 개들 풀듯이 그렇게 해서 참으로 이들의 그 행태를 보면 이 사령탑을
괴멸시키지 않고는 이 반란을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헌법은 수호되어야 되고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법조사조직은 괴멸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지막지한 이 법조사조직의 이 반란 재판을 저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점 타격법. 원점 타격법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무의한 길이고 법이라는 것을 우리 애국지사님들과 애국국민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좌파나 우파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이 무지막지한 이 반란 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이 법과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헌법이 열렬히 요구하고 있고 또 열렬히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최대 권한, 고소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지사님들께 목숨을 바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애국지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소권, 대한민국 국민의 유일한 특권과 이자 권리인 고소권을 100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반란에 가담한 자들 전부 개인이 고소하십시오. 개인의 이름으로 또 단체의 이름으로 10명, 20명 뭉치셔서 직접 고소하십시오. 증거들은 이 맑고 싱그러운 세상에 오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헌법수호대에서 증거는 제출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고소권의 발동을 더하여서 원점 타격법 말씀드린 거 꼭 진행.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가서 싸우라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검사 판사 수사청을 설치한다. 공포탄. 두 번째, 일반인이 직무 중 범죄한 검사 판사 가중 처벌한다. 이것도 공포탄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실탄, 장갑탄, 이 법조사조직을 괴멸시킬 철갑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한다. 네. 이것이 왜 그들을 파괴하는지 제가 이전 유튜브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세히 아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그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그 타우루스라는 그 벙커 미사일, 벙커 버스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만들어져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김정은이의 그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지 모두 아실 필요 없어요. 다만 그걸 버튼을 누르면 그 타우루스가 날아가서 김정은의 그 벙커를 파괴한다는 그 사실을 아시는 것과 똑같이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한다 하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국회 입법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만이라도 이 입에서 자꾸 회자만 되면 이 법조사조직을 파괴할, 이 법조사조직은 멜트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들은 여기저기서 날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애국 지사님들 힘을 내시고
오늘 제가 주문을 드린 게 고소권을 발동하라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검찰 구형이 있는데 이들이 한 행태를 보면 뭐 당연히 뭐 예견을 다들 하실 겁니다. 이것은 반란 검찰이야. 반란. 헌법 84조를 깨고 반란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재판부는 헌법 13조 3항 연좌제를 부활시켜서 우리 대통령님을 이렇게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반란 탄압을 재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원점 타격법을 그냥 입에서 자꾸 말씀들 하세요. 말씀들 하시면 얘네들은 녹아내립니다. 법조 사조직 톡톡 털어 좌우 300놈, 좌파 100여 명, 우파 한 200여 명. 또 거기에 떨거지들 뭐 좀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300여 명이 이 나라의 그 법조인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들이 더하여서 법조인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가장 최상위 최상부에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과 국정을 정말로 농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가농단입니다. 우리 애국지사님들 내일 그 검찰 반란 검찰의 선고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지금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하나, 먼저 요구했던 원점 타격법, 두 번째 고소권 발동. 네, 하십시오. 혼자서도 하시고 두 분이서도 하시고 열이 모이면 10분이서 하시고, 네, 직접 고소권 발동하십시오. 단체로 해서 고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필요한 것들은 맑고 싱그러운 세상 헌법수대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곽여호수였습니다. 헌법소대 곽여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있는 선구자 방송인데요. 어쨌든 그 주소만 정확히 표기가 돼가지고, 예, 수용자 이름이라든지 뭐 번호만 정확히 표기가 되면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서신을 받아 다 읽으신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잠깐 틀어주는 방송 말고 신문이나 일반 방송은 일절 안 보신다. 지지자들이 구치소로 편지를 많이 보내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기사들이 들어있다. 외국에서 온 편지도 있다. 편지가 줄지 않고 계속 온다. 박 전 대통령은 배달된 편지는 다 읽으신다. 아울러서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도 엽서를 받아보시면서 어린아이의 엽서를 받아보신 후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도 고마운 김혜인 학생, 아저씨가 수백 통의 편지와 엽서를 받았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답장을 쓰고 있어요. 아직은 이런 아픔을 모르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우리 혜인 학생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보여줘서 너무 미안해요. 혜인 학생은 나라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가슴속엔 꼭 애국심만은 꼭 간직하길 바랄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훗날 어른이 됐을 때 애국심이 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라 사랑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부모님께서
애국심이 깊으신 분으로 사료돼 걱정은 안 하지만 이 아저씨는 이미 혜인 학생에게서 애국심을 보았어요.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가를 가슴으로 부르면 애국심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해요. 역사는 항상 어려워도 애국자분들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 혜인 학생도 공부 좀 더 하면 알게 될 거예요. 아저씨는 혜인 학생 덕분에 큰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잘 있어요.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바랄게요. 아저씨 여기서 나가면 꼭 악수하도록 해요. 화이팅! 사랑해요, 혜인 학생. 사회자 손상대 아저씨가. 손상대 애국자님, 태극기 집회를 그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나라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태극기 집회를 나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경기도 과천에서 초등학교 1학년 김혜인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애국 국민들이 보낸 엽서 편지를 받으시던 중 지난 2월 5일에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또다시 엽서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손상대 사회자와 또 뒤를 이어 수감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과 남재준 장군을 비롯한 여러 애국지사들에게 엽서 편지를 보내어 그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차로 제작된 엽서 9종에 이어 제2차 엽서는 99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제작되는 엽서에서 서양화 작가이신 조석주 애국 작가님의 박근혜 대통령 인물화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4종도 매우 뜻깊은 내용으로 제작하였고 후면에 주소를 인쇄해 놓지 않았기에 사실 9종의 엽서 모두를 누구에게나 보내도 되는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2차로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에는 물고기가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님의 청렴과 깨끗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엽서 후면에는 구치소 주소를 직접 인쇄하지는 않은 이유는 조만간 석방되어들 나오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쇄하지 않았고 대신 전단에 여러분들의 수용자 번호와 주소를 인쇄해 첨부해 놓았으므로 전단의 주소를 보시고 직접 표기를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엽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정확한 주소와 엽서 세트 수량과 1차 엽서인지 2차 엽서인지를 회차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며 주문 후 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선구자 방송에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그동안 엽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1차 엽서를 주문하시면서 1차 엽서라고 표기해 주시고 1차 엽서를 보내셨던 분들은 2차 엽서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주문 문자에서 2차 엽서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 대금은 농협계좌 360-02-140-392로 먼저 입금 후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엽서 한 세트는 배송비 포함 1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선구자 방송 후원도 겸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차 때 제작된 엽서와 2차로 제작된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는 석방되어 나오실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Go